우리의 주식은 무엇이죠? 네, 바로 쌀과 밀입니다. 매년 쌀과 밀을 생산하기 위해 인류가 투자하는 노력과 시간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곡물들을 생산하면서부터 엄청난 진보를 만들어냅니다. 즉, 농업혁명을 통해 인류는 떠돌아다니는 배고프고 추운 생활에서 벗어나 한 곳에 정착하여 역사상 유례없는 생산량의 증가를 이루어냈으며 이를 통해 폭발적인 인구 성장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유발 하리리는 그의 저서 사피엔스에서 농업은 역사상 최악의 사기이자 저주라고 말하는 충격적인 견해를 밝힙니다. 인류의 조상 고대 유인원들은 먹을거리를 찾아 길 위를 이리저리 떠도는 수렵 채집인의 생활을 했습니다. 운이 좋은 그룹은 식량과 물이 풍부한 지역을 찾아 한동안 거주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그룹은 이곳저곳 옮겨다니는 형태의 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했습니다. 기후와 지형, 그리고 계절에 따라 유동적으로 그에 맞춰 살았습니다. 안락한 집에 사는 현대 인류는 이런 수렵 채집인의 삶을 비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춥고 배고프고 사자와 늑대에게 생명을 위협받는 사피엔스의 모습을요. 하지만 우리 조상들은 생각보다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농부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풍요로운 식사를 했으며 신체 조건 또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건강했다고 합니다. 농경사회는 대부분의 칼로리를 몇몇 곡물에만 의존하는 영양소 불균형의 문제가 심각했으며 그마저도 한 해 농사 결과에 의해 결정되었습니다. 해충이나 날씨에 의해 작물들이 상하거나 심지어 다른 부족의 폭력으로 약탈을 당한다면 수백, 많게는 수천만까지 죽어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수렵 채집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방에서 음식을 구할 수 있었고 농경사회와 달리 수십 종의 먹거리에 의지했기에 식량기근을 피해갈 수 있었죠.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지체 없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렵 채집인들은 그들의 생존을 위해 일주일에 30에서 40시간만 일하면 충분했습니다. 아마 더욱 풍요로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보다 더 적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현대사회를 사는 인류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죠? 네, 평균 60에서 70시간 일합니다. 농사일이 시작되는 계절의 농부는 더 많이 일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모내기, 콩밭 관리, 해충 관리, 심지어 키우는 닭들도 신경 써야 하죠. 이 과정을 새벽부터 해가 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반복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렵 채집인들은 무식했잖아. 전혀 아닙니다. 그들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생존을 위해 지식을 쌓고 축적해야 했습니다. 자신들이 먹는 개별 식물과 동물들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으며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숲을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사자인지 토끼인지 알아야만 했기 때문에 동물들에 대한 기본 지식도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고대 수렵 채집인들은 현대인들에 비해 주변 환경에 대해 넓고 자세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더 나아가 그들은 기술력도 좋았습니다. 돌멩이를 이용해 사냥에 필요한 날카로운 창촉을 만드는데 단 몇 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무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역사상 가장 아는 것이 많고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었죠. 그런 사람들만 생존할 수 있었으니까요. 단지 오늘날의 인류처럼 컴퓨터를 알 필요가 없었고 복잡한 보험 계약서와 금융상품 설명서를 읽을 필요가 없을 뿐이었죠. 그러면 도대체 인류는 왜 이런 생활을 포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밀, 한때는 잡초였던 식물이 인간을 길들이기 시작했죠. 지금이야 밀은 쌀과 함께 인간의 주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만 1만여 년 전 밀은 그저 하나의 잡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천 년 사이에 이 식물은 전 세계 모든 곳에서 자라게 됩니다. 인류는 기원전 9500년경 터키 남부에서 처음으로 농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밀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완두콩, 렌즈콩, 감자, 올리브 나무까지 인류는 점차 재배 가능한 식물군의 포트폴리오를 늘려갔으며 이런 식용작물뿐만 아니라 닭, 돼지, 소 등 다양한 동물의 가축화에 성공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작물들의 재배에 딱 어울리는 기후와 지형을 가진 지역을 중심으로 농업혁명이 불처럼 일어나게 되며 인류는 더 이상 떠돌아다니는 춥고 배고픈 수렵채집 생활을 할 이유가 없어졌고 한 곳에 정착하여 부족을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곳에 정착하여 식량 생산이 늘어나기 시작하자 여성은 매년 아기를 가질 수 있었고 인구 또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방랑하는 수렵 채집인들에게 갓난아기나 어린이들은 혹같은 존재였지만 한 곳에 정착해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겐 하나의 일손이 늘어나는 필요한 존재였죠. 하지만
인구가 밀집한 비위생적인 공간은 각종 전염병이 생기기 딱 좋은 공간이었고, 여기에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천연두, 홍역 등 치명적인 질병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곡물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많은 노동력을 요구했고 우리 조상들은 밭을 만드느라 등이 휘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피엔스의 몸은 밀을 키우기 시작하며 관절염, 디스크 등 수많은 병이 생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일 식물에 자신들의 생존을 의지하기 시작하자 예전과는 다르게 가뭄과 병충해에 더욱 취약해지고, 심지어 농부들은 지켜야 할 농지가 생기고 또 다른 의미의 폭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해야 했죠. 이렇게 인류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게 됩니다. 그러면 왜 인류는 이런 불행한 선택을 한 걸까요? 종의 생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무엇이죠? 바로 살아남은 DNA의 개수입니다. 생물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최대한의 번식을 통해 많은 수의 DNA를 남기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폭발적인 인구 증가를 만든 농업혁명은 어쩌면 인간이란 종의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수렵 채집인들이 훨씬 더 똑똑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생활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생존 방식은 인간이라는 종의 DNA를 퍼뜨리는 자연의 법칙과 어울리지 않았죠. 하지만 한 곳에 정착하여 농업을 하며 그 속에 마음껏 인구의 증가, 즉 많은 DNA를 복사해낼 수 있었고, 이는 호모 사피엔스가 현재 지구를 점령할 수 있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새로운 삶의 방식의 모습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의 공간이 축소되는 만큼 그들의 시간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을 사는 수렵 채집인들과는 다르게 농부들은 먼 미래를 내다봐야 했고, 이를 위해 더 많은 밭을 만들고 씨를 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수많은 잉여 식량들은 한 부족을 통치하는 지배자가 나타나는 계급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더불어 정치, 전쟁, 예술 등 다양한 문화적 발전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농업혁명으로 만들어진 수많은 부족들이 결집해 거대한 도시와 강력한 제국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움직이는 신화와 종교 같은 문화적인 발전 또한 이루어집니다. 기원전 3100년 최초의 이집트 왕국이 생겼고, 그리고 아시리아, 바빌론 같은 거대한 제국들이 중동에도 등장했습니다. 또한 기원전 221년에는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했고, 기원전 1년 로마는 지중해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에는 195개가 넘는 국가가 존재하며 약 79억 명이 넘어가는 호모 사피엔스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24시간으로 친다면 우리가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1시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 나머지 시간들 속에서 우리 조상들은 평야를 걷고 달리고 과일을 채취하고 때로는 동물을 사냥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DNA 중 95%가 넘어가는 부분이 여전히 이 넓은 지구를 헤매 다니는 수렵 채집원의 숨결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류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더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더 감사합니다.